안녕하세요. 가족이라는 것은 서로 사랑과 애정을 나누며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한평생을 살아가는 인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생활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성인이 되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부양을 할 의무가 있고, 가족 간에는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돈을 벌게 되면 조금 나눠 쓰고, 또 한편으로 형편이 부족한 가족이 있다면 십시일반 대가 없이 서로 돕고 사는 게 인지상정입니다만, 가족 간의 돈거래에 있어서 현행 세법은 사회 통념상의 범위를 벗어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에 해당이 되어 세금을 내야 하는 법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께서 부모가 자녀에게 또는 자녀가 부모에게 금전을 이전할 때 얼마까지가 증여세에 해당이 되지 않는지, 가족 간의 금전 차용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되는 것인지 등의 질문을 많이 하셔서, 이번 강의는 가족 간의 현금 거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사회 통념상 어느 정도까지 증여세 비과세가 허용이 되는지, 국세청에서는 또 어떻게 이를 판단하는지 등 가족 간의 현금 거래와 관련해서 증여세 과세 여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끝까지 잘 시청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해결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고 현재 결혼을 시켰습니다만, 부모된 입장으로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 또 제가 국세청 출신으로서 현직에 있으면서 20여 년 이상을 국세청 부동산 조사 담당관실 업무를 했기 때문에 가족 간 금전 거래에 있어서 국세청의 증여세 과세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객관적인 측면에서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상의 영상 배경 화면은 제가 캄보디아 지역을 여행을 하면서 뚫뿌안 호수의 새들의 낙원인 자연보호구역의 모습인데요. 편하게 시청을 하시면서 강의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수에는 수백만 마리의 다양한 종류 새들이 서식을 하고 있었는데,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이곳이 마치 지상낙원의 유토피아가 아닐까 착각할 정도로 매우 아름다웠고, 널따란 호수의 일몰의 황혼 모습은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풍광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여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현금 증여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도 계약의 일종인데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현금의 재산을 상대에게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을 때 상대방에서 이를 승낙을 하면 성립이 되는 계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금 증여도 반드시 증여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 것이며, 정상적으로 현금이 수중자에게 이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여 현금에 대해서 이전 방법을 좀 살펴보게 되면, 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을 하면 되겠지만, 금액이 다소 고액인 경우에는 은행 예금 통장으로 반드시 계좌 이체를 통해서 입금을 해주는 것이 더 확실하고, 나중에 자금 출처 증빙을 소명하는 데 있어서도 훨씬 유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증여세 비과세 범위를 세법상의 규정을 좀 살펴보게 되면, 상속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관련 시행령을 좀 살펴보게 되면,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이렇게 시행령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념품이나 축하금, 부의금, 혼수용품 등 법에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을 과연 얼마로 책정할 것이냐가 쟁점이 되겠는데요. 세법에서 금액 한도를 딱히 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미풍양속에 따라서 관혼상제의 상부상조하는 풍습이기 때문에 대다수 일반인들이
그 정도라면 적당한 선이라고 인식할 정도의 금액이라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즉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A라는 사람이 결혼 축의금으로 예를 들어서 20만 원을 냈다고 가정을 할 때 보통 사람들이 그 정도 20만 원 정도의 결혼 축의금이면 일반인들이 인식하기에 크게 무리한 금액이 아니다. 이렇게 될 정도면 증여세에 해당이 되지 않겠고요. 또 B라는 사람이 결혼 축의금으로 500만 원을 냈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것은 사회 통념상 일반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금액 범위를 벗어나는 금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산울TV는 정부의 부동산 세금 정책이 바뀔 때 신속하고 정확하며 알기 쉽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채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관심과 애정으로 구독, 좋아요 클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께서 세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계시면 유튜브 상의 댓글이나 제 카톡 아이디로 문의를 주시게 되면 제가 최대한 성의껏 친절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세법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자녀가 학업을 지속하는 동안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생활비, 용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타 사회 통념상 통상적으로 인정될 만한 결혼 축의금, 혼수용품 등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비과세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녀 결혼을 시키는 경우에는 하객들의 방명록이나 축의금 목록에 대해서 훗날 자녀가 결혼 후에 전세자금 또는 주택구입자금의 자금 출처 증빙으로 필요할 때 즉시 제시할 수 있도록 잘 보관을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자녀의 학자금이나 결혼 혼수용품, 축의금 등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이 아닌 일반적인 현금 거래를 할 경우에는 자금의 성격을 분명하게 해두시는 게 좋겠는데요. 가족 간 현금 거래 시 주의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증여 시기는 현금을 인도받은 날이 되겠는데요. 가족 간 현금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대가성이 있는지 대가성이 없는지 분명하게 정리를 해야 합니다. 대가성이 있는 경우에는 차용증을 작성을 하시고 원금과 이자 지급 기일을 반드시 명기를 하셔야 되겠고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반드시 증여세를 사전에 신고 납부를 해야 그 차후에 가산세를 물지 않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녀가 부모로부터 차용한 금액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빌린 돈에 대해서는 명백한 증빙이 갖춰진 경우에 한해서 증여세가 제외되겠습니다. 금전소비대차, 즉 차용증에는 금액과 이자율, 이자 지급 기일, 변제 기일 등이 정확히 확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원금과 이자를 실제 정해진 날짜에 반드시 지불을 해야 합니다. 이자율은 세법에서 정한 법정 이자율인 4.6%가 되겠고요. 부모에게 이자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과세가 되겠습니다. 차용증은 공증을 반드시 해두고 금전 거래는 은행 통장 계좌를 통해서 이체하시는 것이 나중에 증빙이 확실하기 때문에 자녀가 추후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 증빙 등으로 제시하는 경우 훨씬 더 유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가족 간의 현금 차용 거래에 대해서 좀 유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세법에서 법적으로 정한 적정 이율은 4.6%입니다. 적정 이자율보다 낮게 주면 그 금액만큼 증여로 간주하게 되는데요. 단 그 금액이 1천만 원 이하라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로부터 2억 원을 빌린 경우 이율을 0%로 했을 때 적정 이자율을 4.6%를 대입을 하면 920만 원이 되겠는데요. 하지만 920만 원은 1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되겠고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약 2억 정도의 금액이라면 이자 없이 자녀에게 증여 후 원금만 상환을 해도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이 제도의 약점을 많이 이용을 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세법 개정을 통해서 개선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의 세법 규정으로만 본다면 이자 금액 차이가 법정 이율과 1천만 원 미만은 비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화면에서 증여재산 공제 한도표를 보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자녀 미래를 위해서 매우 효과적인 증여 방법 한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녀가 성인인 경우 5천만 원까지 증여 공제 한도 내에서 현금을 증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에게 현금 증여를 한 후에 자녀 명의로 증권 계좌 등을 만들어서 미래의 투자 가치를 보고 주식을 미리 매입을 해 놓는다면, 만약에 추후에 주식 가치가 미래에 상승을 한다면 일정 시점이 지난 후에 많은 금액을 자녀의 자금 출처로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담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저는 주식 투자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샀다 팔았다 주식 투자는 정신적으로 아주 황폐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냥 미래의 가치를 보고 자녀 앞으로 주식을 묻어 놓는다면 일정한 세월이 흐른 후에는 의외로 자녀가 큰 목돈의 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물론 주식 가치가 하락을 한다면 손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상승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제 이야기는 참고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여세 계산 방법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증여세 계산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증여 재산가액에서 증여 공제가액을 차감을 하고 증여세율을 적용을 해서 누진 공제액을 차감을 해주면 실제 증여세 산출세액과 납부세액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실제 증여세 계산 사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에게 현금 증여 10억을 했을 경우에 과세 표준은 증여재산가액 10억에서 배우자 증여공제액 6억을 차감을 해주면 과세 표준은 4억이 나오겠고요. 여기에 증여세 세율 20%와 누진 공제액 1천만 원을 공제하게 되면 실제로 증여세 납부할 세액은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여세 세율표는 화면상의 표를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담부 증여의 증여세 계산 사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부담부 증여란 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동산 등 재산을 증여하거나 양도를 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 등 은행 채무 등을 포함을 해서 이전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주택가액 10억, 전세보증금 5억을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에 증여세 과세 표준은 주택가액 10억에서 전세보증금 5억과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을 차감을 하게 된 4억 5천이 되겠고요. 증여세 산출세액은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담부 증여 시 주의해야 될 사항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부담부 채무액은 국세청에서 반드시 사후관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추후에 부담부 채무액을 누가 변제했는지에 따라서 자녀의 소득이 아닌 부모 등의 금정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추가 납부하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자녀의 소득으로 상환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담부 증여 시 특히 여러분들께서 유의하셔야 될 사항으로는 부담부 채무액만큼은 증여자가 실질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부담부 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 사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가액 10억, 은행 대출 채무 1억, 부동산 취득가액 4억인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을 해보게 되면 양도가액은 증여가액 곱하기 채무 비율이기 때문에 채무 비율은 총 증여가액 10억에서 채무액이 1억이기 때문에 채무 비율이 10%가 나오겠습니다. 따라서 양도가액은 증여가액 10억 중에서 채무 비율 10%인 1억이 되겠고요. 취득가액은 취득가액 4억 중에서 채무 비율이 10%이기 때문에 취득가액은 4천만 원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 1억과 취득가액 4천만 원을 뺀 나머지 6천만 원의 양도차익을 가지고 양도세율을 적용을 해서 양도세를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모로부터 직접 부동산이나 현금을 증여받아 구입할 수도 있고, 자녀의 소득 능력이 된다면 정당하게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 형태를 취해서 정상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가족 등 특수관계인 간의 매매 거래는 자칫 시가보다 비정상적으로 높게 또는 낮게 거래를 할 경우에 특수관계인 간의 고가양수, 저가양도에 해당이 되어 양도세나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간 부동산 매매 거래에 있어서 양도세와
증여세 문제가 어떻게 발생이 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간 매매 거래는 객관적으로 정당한 거래여야 하기 때문에 계약서와 거래 내역에 대한 자금 출처 증빙을 완벽하게 갖추셔야 될 것 같고요.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화면상의 표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 간 부동산 매매 거래 시 양도세 문제를 먼저 살펴보게 되면 시세의 상하 5% 이내로 거래를 해야만이 정상적으로 양도 양수로 보아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 것이고요. 증여세 문제를 살펴보면 매매 대금과 시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또는 3억 원 이상이면 둘 중 적은 금액을 차감을 한 후에 나머지는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가 과세 대상으로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증여세 절세 방법은 어떤 방법이 효과적인지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금보다는 부동산 증여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현금 증여 시는 증여 금액 전체가 증여세 과세가액이 되지만 부동산을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공시 가격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하겠고요. 자녀가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는 경우에는 가족 간 차용 거래를 적극 활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담부 증여를 활용을 하시고요. 또한 10년 단위의 장기 증여 계획을 세워서 증여 공제 한도 내에서 10년 동안 순차적으로 증여 공제 한도를 받을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과 평가 방법, 증여세 절세 방법 등 전반적으로 증여세에 관해서 두루 살펴보았는데요. 기타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서 양도세나 종부세, 증여세 등 궁금하신 사항이 계신 분들께서는 유튜브 상에서 산울TV를 검색을 하셔서 댓글로 문의를 주시거나 아니면 카톡으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시기에 아무쪼록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산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